모든 동영상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와 시퀀스를 생성해야 비로소 영상 편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프로젝트와 시퀀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국민 간식 붕어빵. 붕어빵을 먹기 위해선 먼저 붕어빵 기계가 있어야겠고 밀가루, 팥 같은 속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뒤 붕어빵 주인이 맛있게 구워내면 바로 붕어빵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미어와 비교하면 붕어빵 기계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고 붕어빵은 시퀀스가 되는 것입니다. 붕어빵 기계로 많은 붕어빵을 구워내듯 하나의 프로젝트에 복수의 시퀀스를 생성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시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프리미어를 실행합니다. 홈화면에 프로젝트 네임 탭을 클릭하여 프리미어 무료 강좌라는 이름을 등록하고 그 옆에 탭을 클릭하여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C 드라이브를 피해 다른 위치에 새로운 폴드를 하나 생성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프리미어 프로젝트 모음 폴더를 만들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폴더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모음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생성한 폴더 선택을 해주고 하단의 폴더 선택을 클릭해주면 경로 지정이 완성됩니다. 설정된 것을 보면 프리미어 무료 강좌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저장 위치는 이 드라이브의 프리미어 프로젝트 모음 폴더가 되겠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우측의 선택을 해제하고 우측 하단의 생성하기 탭을 클릭해주면 비로소 프로젝트 생성하기는 완성됩니다. 시퀀스를 생성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 편집할 클립을 임포트해줍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면 임포트할 클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편집할 클립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화면의 코끼리를 선택해서 하단의 열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클립이 임포트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클립을 선택해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주면 시퀀스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시퀀스 이름은 선택한 클립과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시퀀스1로 수정했습니다. 시퀀스 이름이 수정된 것을 알 수 있고 타임라인 위에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클립을 선택해서 하단의 뉴 아이템 탭으로 드래그 해주면 새로운 시퀀스가 생성됩니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시퀀스를 선택해서 시퀀스2라는 이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해당 클립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중간 지점에 위치한 뉴 시퀀스 프롬 클립을 선택해주면 시퀀스가 자동 생성됩니다. 만들어진 시퀀스의 이름을 새롭게 수정해줍니다. 이와 같이 클립의 속성을 이용하면 간단히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 본인이 제일 간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시퀀스를 닫게 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은 타임라인 위에 표시된 시퀀스를 선택해서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면 타임라인에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불러오고 싶다면 프로젝트 패널의 해당 시퀀스를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불필요한 시퀀스를 삭제하고 싶다면 해당 시퀀스를 선택해서 하단의 휴지통 버튼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클리어를 선택하거나 키보드의 삭제 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프로젝트와 시퀀스를 동시에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미어를 실행해서 위에서 했던 방법으로 프리미어 프로젝트 무료 강좌라는 이름을 지정하고 프로젝트가 저장될 위치를 확인합니다. 편집을 하게 될 클립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해당 클립을 선택한 뒤 우측의 임포트 설정 창에서 크리에이터 뉴 시퀀스를 활성시켜서 이름을 등록하고 하단의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완성됩니다. 프로젝트와 시퀀스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으로 충분히 편집할 수 있으니 시간이 없는 경우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상단의 좌측 탭에서 파일을 눌러 프로젝트 설정을 클릭해서
프로젝트 세팅창을 불러옵니다. 제네럴 등 4가지 탭으로 구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비디오 렌더링 및 재생 옵션은 재생과 렌더링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GPU 가속 기능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는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CPU에서 수행되며 GPU 가속을 통해 효과의 처리 외에 이미지 처리, 크기, 색상 등 특정 작업 처리를 돕게 됩니다. 렌더 옵션을 눌러보면 쿠다 방식과 오픈CL 방식의 2가지 중 하나가 활성됩니다. 본인의 PC에 설치된 그래픽 옵션에 따라 선택해주면 됩니다. 내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계열이면 쿠다, 인텔 계열이면 오픈CL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내 그래픽 카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단의 윈도우 로고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장치 관리자를 선택하면 본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 정보를 보여줍니다. 예시 화면에는 2개의 그래픽 카드가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PC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프리미어를 실행할 때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설정은 편집할 때 타임라인 위에 표시되는 단위에 대한 설정이며 기본적으로 4개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영상 편집은 영상에 기록된 시간을 10분초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타임코드 형식으로 표시해줍니다. 기본 설정 값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아래 옵션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적용된 화면을 보면 타임라인 상단에 타임코드 형식으로 표시되며 커서의 위치에 타임코드 값을 편집자에게 보여주게 되며 그 값을 보면서 편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디오 작업 시 사용되는 방식은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시퀀스의 설정에 맞춰 시, 분, 초로 표시해주며 오디오 샘플즈가 기본 설정 값입니다. 밀리세컨즈는 초 단위 외에 1000분의 1초까지 표시해줍니다. 디폴트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은 자막 작업 시 활용되는 가이드 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타이틀 가이드 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뒤로 표시된 수치가 설정의 10, 20%를 의미합니다. 프리미어의 컬러 설정 옵션은 기본적으로 SDR 표준인 REC 709 색상 공간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없을 경우 203을 사용합니다. 709는 HLG 신호의 75%에 매핑됩니다. HDR은 기존 DR을 더 넓게 확장시켜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높여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밝기를 표현하여 영상을 실감나게 전달해주는 기술입니다.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휴대폰 어플처럼 동영상 필터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클립의 색상을 변경하여 영화 또는 TV의 영상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삼중선 보관보다는 두 번째, 테트라헤드럴 사면체 보관의 보관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스크래치 디스크는 프리미어가 작업하는 동안 임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무수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느 위치에 저장시킬 것인가 지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샘플 애즈 프로젝트 파일과 같은 위치에 저장해주지만 브라우저를 클릭하여 새로운 경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제스트는 고화질 촬영 소스를 편집용 포맷으로 변환하거나 변환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록시는 일반 컴퓨터에서 고해상도 파일을 편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량이 작은 프록시 파일을 이용하여 편집을 완성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고해상도 원본 파일 기반으로 출력할 수 있는데 이런 설정을 인제스트 세팅즈 탭에서 합니다. H264를 선택하면 MP4 포맷으로 프록시를 만들어주고 프로레즈를 선택하면 MOV 포맷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4K 영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인제스트 체크에서 프록시 프리셋의 프로레즈 미디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서 가져올 클립을 찾아줍니다. 4K로 촬영된 해당 클립을 선택하고 열기를 선택하면 이처럼 미디어 인코더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프록시 클립을 생성해 줍니다. 화면처럼 MOV 클립의 프록시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미디어 인코더는 닫아주고 프로젝트 패널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패널의 크기가 확장됩니다. 여기에서 메타데이터 정보를 확인해보면 프록시 파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에서 활성화한 인제스트 설정을 꺼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 체크된 상태로 두면 클립을 임포트할 때마다 불필요한 클립까지 프록시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만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퀀스 설정하는 방법은 상단의 파일 탭을 클릭해서 New, 시퀀스를 눌러서 시퀀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하단의 New 아이템 버튼을 클릭해도 시퀀스 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퀀스 설정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퀀스 프리셋을 활용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직접 시퀀스를 설정하는 커스텀 방법이 있습니다. 시퀀스 프리셋 탭에는 다양한 프리셋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장비로 촬영되었는지 프리셋의 규격을 이해하면 쉽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사용되는 소니 XD-CAM HDD 422E 포맷을 선택하고 해상도가 1080인 인터레이스 방식의 29.97프레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과 동시에 우측 화면에 설정된 내용을 보여주고 세팅 탭을 눌러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랙을 선택하여 기본적으로 비디오 오디오 3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비디오 오디오 트랙의 생성과 삭제는 편집 중에 타임라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편집할 때마다 한다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프리셋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세이브 프리셋을 클릭해서 프리셋 이름을 등록하고 OK 눌러주면 프리셋에 새롭게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삭제 버튼을 눌러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생성된 프리셋을 선택해서 작업할 시퀀스 이름을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여기선 학습을 위해 단순하게 심화 시퀀스 1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뉴 시퀀스 설정 창에서 커스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모든 설정을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4K 해상도의 시퀀스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커스텀을 선택해서 해상도를 결정해주고 프레임 레이트 등 그 외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만약 미리 보기 파일을 출력 파일로 사용하려면 해당 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스마트 렌더링이라고 하여 내보내기를 위해 미리 보기 파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편집된 비디오를 미리 볼 때 표시되는 해상도와 코덱을 설정해줄 수 있는데 미리 보기 코덱을 선택해도 내보내기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출력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설정과 시퀀스 설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